네, 그러면 선거가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다양한 기능을 이제 복합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표성의 부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를 뽑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어 나갈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는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선택과 평가라는 겁니다. 선거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와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게 되면 뭐 일당 독재가 아닌 경우엔 적어도 2명 이상의 후보들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후보군들이 있고 이 각각의 후보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들을 유권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내가 당선이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후보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결과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당선이 됐죠. 당선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당선이 되고 뭐 이제 대의 활동을 하게 되죠. 정부를 이끌어가고 정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정부 활동에 대한 또 평가도 유권자들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정부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뭔가요? 아무래도 경제 문제겠죠.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경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당선되기 전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훨씬 좋아졌어. 나의 삶도 훨씬 더 윤택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치인의 대의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 사람이 당선되기 전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너무 힘들어. 나 실직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 대의 활동 제대로 한 거예요? 정부 활동 제대로 한 거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평가는 굉장히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 나가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현 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평가를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부 혹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정부의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가, 선거에서 제시가 되는 유권자들의 평가,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부의 책임감이 증가하는 일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선거의 세 번째 기능은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선거를 통해서 누가 정부를 구성해서 통치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뭐 되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선출된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를 구성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되게 이제 명확하게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정부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대통령제하고는 뭐 대통령제만큼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누가 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선거 시점에 내가 지금 투표를 하는 시점에선 대통령제만큼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총리 후보가 누가 될 건지 이거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리가 누가 될 건지. 그래서 일단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선거 결과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게 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총리와 내각의 구성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요 사람을 총리를 하고 싶어 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보다는 좀 명확하게 누가 선거 시점에서 누가 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기대하기가 좀 되게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 각 정당의 리더가 일반적으로 총리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고, 정책의 결정 네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후보는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면 일단 내가 지금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공약이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기 정부에서 그 정책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을 실행시킬 것이냐 다음 정부에서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그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을 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선거라고 하는 합법적 절차를 가지고 정부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그 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정통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책적 결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쿠데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라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쿠데타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쿠데타 일어나고 그럼 이제 권력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 권력 행사하고 나 대통령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꼭 어떤 일을 해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물론 그 선거 공정하고 자유롭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뺏은 그 권력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비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선거는 치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통성,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가 선거에서 이제 이긴 사람들한테 어떤 뭐 정부에만 그런 정통성을 사실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승자한테도 부여를 하죠. 그렇지만 선거는 패자인 야당에게도 그 정통성을 부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여를 해요? 여당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대로 여당을 감시하고 비판하시오 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정통성을 야당에게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 모두 정치적인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국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선거는 정치적 교육,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정치에 별다른 관심도 없고 뭐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갔지만 이제 선거가 돼서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었지? 업적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업적은 괜찮았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가짜 공약인가?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다른 유권자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전반에 대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치러지는 기간 동안 많은 유권자들은 그동안 잊고 지내왔었던 뭐 많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 선거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선거 때문에 그 스스로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정치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재선이에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유권자들이 뭐를 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이걸 할게요. 또 한 번 당선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유권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지금 이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뭐를 원하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를 고쳤으면 하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유권자들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거구나. 유권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선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